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의 두 번째 파트 공부할 건데요. 오늘의 최종 목적은 유리수 집합과 실수 집합이 카운터블인가 언카운터블인가 이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카운터블, 언카운터블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 서브 n은 원소 개수가 이렇게 스몰 n인 그 파이나이트 셋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A가 파이나이트라는 것은 A에서 이 집합으로 가는 바이젝션이 존재하거나 공집합인 경우에도 우리가 파이나이트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나이트이 아닌 경우를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고요. 카운터블 같은 경우는 A에서 N으로 가는 또는 N에서 A로 가는 바이젝션이 존재한다. 즉 A의 모든 원소에 자연수로서 번호를 전부 다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언카운터블은 일단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는 아닌데 카운터블도 아닌 경우예요. 그래서 이 4번이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개념이라고 했었습니다. and most countable은 finite 또는 countable 경우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은 일단 finite거나 infinite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infinite는 다시 countable과 uncountable로 구분이 된다고 했고요. and most countable은 finite과 countable을 합쳐서 and most countable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제 3개를 공부했었는데요. 2, 3, 5, 7 이건 이제 명백하게 finite이고요.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집합은 countable이 된다라고 공부했고요. 정수 역시 카운터블이 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현상은 n을 중심으로 여기 B번에 있는 짝수는 프라퍼 서브셋이고 n은 다시 이 정수 집합의 프라퍼 서브셋이 되는데요. 전부 다 서로 바이젝션이 존재하는 거예요. n의 프라퍼 서브셋이 카운터블이 될 수도 있고 n을 이렇게 포함하는 집합 역시 카운터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피니트 셋의 아주 놀라운 성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운터블 셋의 예제를 몇 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n 곱하기 n이라고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두 집합의 곱하기라는 것은 이렇게 순서쌍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니까 m, n 이렇게 쓰고요. m도 자연수에 들어가고 n도 자연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n이 카운터블이기 때문에 n 곱하기 n 역시 카운터블이 되거든요. n 곱하기 n에서 n으로 가는 바이젝션을 다음과 같이 쉽지는 않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m, n은 2의 n 빼기 1승 곱하기 2n 빼기 1로 이렇게 잡으면 사실은 이 함수가 바이젝션이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고 생뚱맞죠. 도대체 이 식이 어디에서 나왔나 싶을 겁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아마 공부를 했었던 소인수분해 정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 내용은 보통 대학교에서 이제 정수론 시간에 한 번 더 배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0이라는 숫자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이건 이제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2의 m 빼기 1승 여기 보니까 이제 짝수 부분에 해당되는 걸 여기에 다 넣는 것이고요. 이제 프라임 넘버가 2가 아니면 전부 다 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홀수 부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위의 형태로 쓰자면 2의 4 빼기 1승이 되고요. 3, 5, 15가 되니까 이런 형태로 쓰자면 2 곱하기 8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4와 여기 있는 숫자 8을 가지고 와 보면 F4,8은 120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여기를 m 빼기 1승이라고 주는 이유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잡은 숫자가 홀수가 되면 m 대신에 1을 대입해야 되잖아요. m이라고 쓰면 m 대신에 0을 대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연수에는 0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m 빼기 1승이라고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펑션이 onTo라는 것은 바로 이 소인수분해 정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함수가 원투원이 됨을 보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건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짝수 곱하기 홀수니까 이 mn의 쌍이 서로 다른 쌍이면 이쪽 값도 이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n 곱하기 n이 카운터블인 걸 보이는 방법은 이 두 번째 방법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림으로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까와는 그 바이젝션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n 곱하기 n이라는 것은 m, n인데 m과 n이 모두 다 자연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격자점이라고 하거든요. x축, y축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모두 그 자연수에 이렇게 평행선을 이렇게 다 그은 다음에 이 만나는 점들이 전부 다 이 n 곱하기 n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카운터블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격자점들을 전부 다 자연수만큼 번호를 붙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대각선으로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런 식으로 쭉 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겹치지 않고 번호를 다 줄 수 있죠. 그래서 n 곱하기 n이 카운터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걸 이제 번호를 붙이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붙이고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붙여 나가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다 붙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다이어그램 아규먼트로 이해를 해도 이 시간에는 괜찮습니다. 다이어그램 아규먼트를 가지고 다음 예제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지금 책에 보면 양의 유리수 집합이 카운터블인 것을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목표가 유리수 집합이 카운터블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다이어그램 아규먼트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의 유리수만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제 첫 줄에는 분모가 1인 유리수들만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1분의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는 2인 것만 다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 이렇게 이제 다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앞선 이 격자점과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셀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그 분홍색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2분의 2 같은 경우는 1분의 1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온 그 값들은 이렇게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 분수가 아닌 건 이렇게 약분해 보면 앞에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세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이거 건너뛰고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10번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양의 유리수를 다 번호를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여섯 번째라고 하면 1, 2, 3, 4, 5, 6이니까 4분의 1이라는 값을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규먼트에 따르면 이 F는 바이젝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의 유리수의 집합은 카운터블입니다. 비슷하게 음의 유리수의 집합도 카운터블인 걸 알 수 있죠. 전부 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목표는 당연히 전체 유리수의 집합도 카운터블인가 보이고자 하는데요. 이게 지금 카운터블, 이거 카운터블 원소 하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카운터블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수를 우리가 공부할 때 했던 아이디어하고 비슷한데요. 1, 2, 3 이쪽은 이제 카운터블이고 이쪽도 카운터블이고 중간에 이제 0이 하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세웠었냐면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기 1번 주고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일반적인 이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지금 설명하려는 렘마입니다. A와 B가 카운터블 셋이 있어요. A와 B의 합집합 역시 카운터블이 됨을 설명하면 이것도 카운터블, 이것도 카운터블, 요건 이제 숫자 하나니까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고요. 그럼 이 Q가 카운터블인 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렘마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이 A 합집합 B인데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가 사실은 가장 원소 개수가 많아질 때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집합이 아니면 합집합을 하면 이제 원소 개수가 좀 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경우,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교집합이 없는 거죠. 우리 가정은 A가 카운터블이고 B가 카운터블 이 두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카운터블의 정의에 의해서 N과 A가 이퀴벌런트 한 거죠. 즉 N에서 A로 가는 바이젝션이 존재하는데요. 이때 바이젝션을 F라고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N에서 B로 가는 바이젝션이 존재하는데 이 바이젝션을 G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건 A 합집합 B가 카운터블이니까 N에서 A 합집합 B로 가는 바이젝션 하나 만들면 되는 건데요. 이것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A의 원소들은 지금 F1, F2, F3 이렇게 번호를 줄 수 있는 것이고 B의 원소들은 G1, G2, G3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H를 먼저 요걸 H1로 주는 거예요. H1은 F1, 그 다음에 H2는 G1로 줍니다. H2는 G1, 그 다음에 H3은 이걸로 주는 거죠. H3은 F2, 그 다음에 H4는 G2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N이 홀수인 경우는 F에 N 더하기 1 나누기 2라고 주고요. N이 짝수인 경우는 G에 N 나누기 2라고 주면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그 방법에 함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이젝션인 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각자 꼭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N에서 A 합집합 B로 가는 바이젝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A 합집합 B가 카운터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카운터블이니까 방금 전 증명했던 렘마에 의해서 이거 합집합 한 것도 카운터블이고 0 하나 들어가도 변함은 없죠. 그래서 Q는 카운터블인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예제는 모두 다 카운터블이었는데요. 이 카운터블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개념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퀀스입니다. A를 임의의 셋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에서의 시퀀스라는 것은 함수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A에서의 시퀀스라는 것은 A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가 이제 실수인 거죠. 그래서 실수들을 나열한 것은 시퀀스 in R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 시퀀스를 어떻게 펑션으로 이해를 하느냐면요. 첫 번째 원소는 1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 원소는 2를 보내고 세 번째는 3을 보내고 이렇게 연결 짓는 함수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에서 a로 가는 펑션은 사실은 sequence in a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f가 주어져 있으면 fn이 결정이 될 텐데요. 사실 fn이라고 쓰지 않고 보통은 우리가 x sub n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sequence f의 n번째 항을 우리가 xn이라고 보통 씁니다. 그런데 이때 a가 만약 카운터블이면 n에서 a로 가는 바이젝션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f를 이 바이젝션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젝션은 1 to 1 on 2가 되니까 이 f의 레인지, 그러니까 f에서 모두 다 화살표가 가는 이 원소들은 a와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젝션이 on 2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f의 레인지는 이 xn과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A에 있는 모든 원소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퀀스 F를 이 집합 A에 이뉴머레이션, 번호를 붙인다. 또는 이 집합 자체를 우리가 A의 이뉴머레이션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A가 카운터블이면 일단 여기 있는 원소들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규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카운터블이면 n에서 a로 가는 바이젝션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1, 2, 3, 4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원소들을 줄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1에서 가니까 x1, 두 번째는 2에서 가니까 x2 이런 식으로 쭉 번호를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은 a가 카운터블일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f를 이뉴머레이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원소들을 이뉴머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둘을 혼동해서 쓰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재미있는 칸토르라는 이 수학자가 만든 대각화 논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록색 이렇게 숫자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물체예요. 0, 1, 2, 3, 4, 5, 6, 7. 그 다음 두 번째 물체는 1, 1, 1, 1, 1. 그 다음 세 번째는 1, 3, 5, 7, 9, 0, 2, 4. 여기 이제 아무렇게나 이렇게 썼거든요. 이러한 이제 물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하나의 물체를 더 만들어서 이 기존에 주어져 있는 것들과는 무조건 다른 것을 하나 만드는 방법을 생각한 게 이 칸토르의 대각화 논법입니다. 물론 이제 위에 걸 보고 밑에 걸 다른 거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게 굉장히 많을 때 이 위에 것과 다른 것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대각화 논법이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 이 첫 번째 물체를 볼게요. 이 첫 번째 물체에서 첫 번째 숫자를 볼게요. 그럼 여긴 0이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서는 0과 다른 숫자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체에서는 두 번째 숫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1이죠. 그런데 그 1과 다른 숫자 우리가 5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 이 수를 보면 5죠. 5와 다른 숫자 7을 이렇게 쓰고 여긴 7이니까 여긴 1 이렇게 다른 숫자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물체가 이 위에 있는 것 어떤 것과도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한 자리는 위의 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칸토르의 대각화 논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목표인 실수 집합은 언카운터블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대신에 이 구간 0부터 1까지 모든 실수입니다. 끝점을 일단 포함하도록 하죠. 이 구간이 언카운터블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카운터블이면 이것보다는 이 실수 전체가 이제 더 많을 거니까 당연히 언카운터블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CORM 1.7.17이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방금 설명했던 칸토르의 대각화 논법이 되겠어요. 그럼 일단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0부터 1까지 이 구간이 언카운터블이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모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합은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잖아요. 유한이든 아니면 카운터블이든 언카운터블이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이게 아니다라고 가정했으니까 finite 또는 카운터블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 집합은 finite는 아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원소는 뭐 무한히 많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집합은 카운터블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집합은 이제 이뉴머레이션이 있어요. 즉
0부터 1까지 이 모든 실수에 번호를 붙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뉴머레이션에 의해서 xn이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우리가 2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그 원소에 번호를 붙일 수 있으니까 이 집합과 이 집합은 같을 겁니다. 아까 이제 0부터 1까지 이 수를 생각한 이유가 사실은 디시멀 익스펜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전부 다 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렇게 쓸 겁니다. 1 같은 경우는 0.9999 계속 이제 무한 소수로 쓰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0부터 9까지 숫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7분의 1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7분의 1은 실제로 소수 계산을 해보면 0.142857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142857 이제 그런 식으로 소수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퀀스, 이 xand를 이렇게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1은 x11, x12, x13, x1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즉 이 x11은 x1의 첫 번째 소수 자리죠. 그 다음에 x2, x3, x4 해서 앞에는 이제 2, 2, 2, 2 이렇게 되고 3, 3, 3, 3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때 이 숫자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숫자와는 다른 하나의 숫자를 우리가 만들고 싶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칸토르의 대각화 논법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대각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미리 표시를 했는데요. 이 대각선과 다른 숫자들을 하나 고름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nn,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대각선의 숫자들 중에서 이게 5보다 작거나 같으면yn은 6이라고 주고, 여기 있는 대각선 숫자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yn을 3이라고 이렇게 주면 이yn은 n번째 xnn과 같지 않은 수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4다 그러면 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6 이렇게 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7이다 그러면 6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3 이렇게 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0이다 그러면 이게 되니까 6 이렇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6이나 3으로 이렇게 숫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숫자를 우리가 y라고 하는데, 첫 번째 자릿수는 y1, 두 번째는 y2 이렇게 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6 아니면 3이기 때문에요. 이 숫자는 0과 1 사이에 일단 들어가 있는 숫자이죠. 그런데 아까 이 집합과 이뉴머레이션 2는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yn은 n번째 숫자가 무조건 xnn과 다르기 때문에 이 y라는 숫자는 여기 있는 리스트에 있지 않는 새로운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이뉴머레이션 2에 있지 않은 새로운 숫자가 돼요. 그래서 y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는 있지 않는 새로운 녀석이 나왔으니까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0부터 1까지에 있는 모든 소수가 만약 카운터블이라고 하면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과 대각선에 다 다른 숫자를 만들면 이거 역시 0, 1 사이에 있는 소수가 되는데 이 리스트에 있지 않는 새로운 소수가 돼서 모순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칸토르의 대각화 논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칸토르의 대각화 논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시오렘 1.7.18인데요. A라는 집합은 시퀀스의 집합인데 이 시퀀스의 모든 원소가 0 아니면 1이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A 역시 uncountable이다. 이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라는 집합은 이런 집합이 되는 거죠. 근데 시퀀스를 우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밑에 x1, x2, x3 그렇게 쓰는데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각각 원소들은 0 아니면 1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A가 uncountable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A는 countable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A를 다시 이뉴머레이션 해서 새로운 순서를 만들 수 있어서 그걸 우리가 이제 SN이라고 쓸게요. 앞에는 이제 XN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시퀀스니까 S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SN의 첫 번째 좌표는 이렇게 쓰고 두 번째 좌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대각선 논법과 마찬가지로 n번째가 다르도록 이 새로운 시퀀스를 정의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각 그 원소를 sk라고 했을 때 sk를 1 빼기 sk의 k라고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그러면 이 값은 지금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sk는 이 값이 0이면 1이고 이 값이 1이면 0이 되니까 어차피 이 sk 역시 0 아니면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s라는 이 시퀀스 역시 각각이 0 아니면 1이 되는 시퀀스예요. 그래서 이 s 역시 a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게 0이면 이게 1이고 이게 1이면 이게 0이니까 무조건 sk와 skk가 다른 값이 됩니다. 그 말은 s는 이 이뉴머레이션 2에 있지 않은 새로운 시퀀스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는 이제 그 0점 몇 이 소수에서 새로운 소수를 만든 건데 이번에는 시퀀스들이 이렇게 있을 때 다른 시퀀스를 하나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비슷하게 이 s는 a에 있는 시퀀스인데 이뉴머레이션은 있지 않은 새로운 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의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죠. 어떤 시퀀스가 0, 1, 0, 1, 0, 0 이렇게 모든 숫자들이 0 아니면 1인 이런 시퀀스들은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uncountable이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시간까지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countable이라 함은 A가 n과 equivalent하다. A가 uncountable이다 함은 A가 일단 infinite 중에서 countable이 아닌 것을 uncountable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수 집합과 유리수 집합은 놀랍게도 countable이었는데요. 무리수 집합이나 또는 실수 집합은 uncountable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갑자기 무리수가 나온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실수가 uncountable인 걸 증명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uncountable이에요. 이유는 이게 만약 countable이면 이것도 countable이고 countable set과 countable set의 유니온 역시 countable이라고 증명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실수는 uncountable이기 때문에 이 무리수 집합이 uncountable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챕터 1 실수 체계에 대해서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